삼성전자 하락했는데 팔까? 아, 몰라. 그냥 팔지 말까? 공매도는 또 뭐야? 시작된다는데 더 하락하는 거 아니야? 네, 안녕하십니까. 시티버드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흔들리는 멘탈을 같이 잡아보기 위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네, 딱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전일 대비 400원 떨어졌습니다. 네, 400원 떨어졌고요. 삼성전자 우 전일 대비 1000원 떨어졌습니다. 네. 삼성전자 전날 얼마가 올랐죠? 네, 2200원 올랐고요. 전전날 얼마가 올랐죠? 네, 5900원 올랐습니다. 3전 후 전날 얼마가 올랐죠? 3200원, 전전날 3500원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얼마가 떨어졌다고요? 네, 각 400원, 1000원 떨어졌습니다. 이런데도 파시겠다고요? 아마 내일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안 팔 것 같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9만원을 넘어서자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12만원대로 높여잡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12일 D램 가격 상승이 시장 예상보다 빠르며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종전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을 매수, 사는 걸로 유지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를 산다는 얘기죠. 네, D램 가격은 올해 1분기 7%, 2분기 9%, 3분기 12%, 4분기 9% 각각 상승할 것이며 상승하다고 얘기하네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 실적 개선이 지속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400원 떨어졌는데 파시려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네, 안 파셨으면 네 합니다. 오늘 하락 시장이요. 저는 올 줄 알았습니다. 예언은 아니지만 어제 영상에도 2, 3일 정도 오르고 하루 이틀 떨어지고를 최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지금이 뭐다? 네, 바로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다. 투자를 맘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푹푹 그냥 사시면 되십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명언들이 많습니다. 네, 주식은 사는 것이지 파는 게 아니다. 주식의 종목은 결혼 배우자 선택하듯이 해야 한다. 또 주식은 참을성이 없는 투자자로부터 참을성이 있는 투자자에게 자본이 이동하는 일이다. 아주 기초적인 걸 잘 지키라는 말 같습니다. 마치 산수 같은 덧셈 뺄셈 하듯이 그냥 쉽게 참기만 하면 되는데 괜히 수학 문제 풀려고 곱하기 나누기 하고 머리 아프실 필요 없지 않나요? 네, 쉽게 가야죠. 편하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없던 참을성도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 우량주 기준으로 오를 때마다 익절해서 팔고, 익절은 손에 그 이득이 났을 때 판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량주 기준으로 오를 때마다 익절해서 팔고 저점 매수한 그 이득과 프로테이지와 안 팔고 꾸준히 간 이득의 프로테이지, 이 둘 중에 어떤 게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잠시 생각하셨나요? 네,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했거든요. 아시죠? 장기 투자가 답인 거.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장기 투자가 답이라고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워렌 버핏 선생님도 장기 투자가이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공매도에 흔들리지 마세요. 네, 공매도는 다시 잠깐 설명드리면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 주식을 그 공매도 세력들이 빌려서 판 다음에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입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내려가야 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대로 빛으로 떠안는다는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 것도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네, 이게 코로나가 겹치고 즉 증시가 완전히 폭락했었거든요. 공매도를 금지했다는 것 자체가 공매도가 뭔가 좀 선기능을 하지 못해서 금지를 하지 않았을까요? 요거는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번 영상에도 다뤘지만 네. 공매도가 근데 시작이 되면 개인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라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은 굉장히 쉽게 그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은 엄청난 아무튼 많은 그 주식을 빌려서 하려면 많은 그런 제약들이 있고 통과해야 될 서류 심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부터 이게
들어가는 입구조차 다른데, 입구부터가 다른데, 네. 그 공매도가 시작되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축구를 하겠어요? 한쪽은 높은 데서 밑으로 하고, 한쪽은 밑에서 위로 공격을 하거나 수비를 한다면 이게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공매도를 안 하고 외인 제한을 또 그 너무 걸면 어떤 식으로든 그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그 외인들의 이런 그 자본이나 어쨌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도 조선시대에도 세국정책 그 실행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끼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는 밖을 모르니까. 근데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물안 개구리를 시선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또 내가 잘 산다고 또 생각을 하니까, 이런 보는 시각에 따라 참 이해하기가 다른 얘기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니까 금융위에서는 제도를 잘 손봐서 공매도 막 제기한다고 하지만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얘기 같습니다. 네. 그 동학개미 투자자님들이, 네, 저 같은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이 그 청원을 하고 있죠. 현재 코스피 3,000대 시장을 말하며 폐지가 답이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으니까 코스피 3,000이 왔고, 그러니까 공매도는 필요 없다.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뭐 시장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합니다. 네, 기사에 이제 보시면 금융위는 어제까지만 해도 공매도 재개 결정을 내렸지만 공매도 금지 연장이나 폐지 쪽으로 너무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공매도를 우리 그러니까 개인들이 뭐 청원도 하고 뭐 언론의 뉴스도 막 나는 게 공매도가 폐지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금융위에서 아니다 뭐 3월 12일인가에 뭐 공매도 금지 종료, 그러니까 13일부터 뭐 시행이 되겠죠. 이때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네,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거죠. 이게,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금지 연장이나 폐지 뭐를 하거나 같아? 금지 연장이나 폐지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금융위에서 출입 기자들한테 뭐 재개 연락을 문자 넣었다. 이게 무슨 이게 소꿉 장난도 아니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사 이게 국가기관 정보 아닌가요? 이게 기자들한테 그냥 문자를 이렇게 쉽게 보내고 아니고,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사 내용대로만 보자면 정책을 기자님들에게 컨펌 받는 것 같아서 실소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맥을 잘못 짚었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자, 그럼 아까 공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네,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내려가야 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개인 입장에선 이런 공매도가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안 들어온 종목으로 사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답이 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답이거든요. 공매도 투자 세력이 들어오지 않는 안전한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게 뭘까요? 자, 답은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사서 가격이 떨어지면 팔아서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으면 공매도 한 사람들은 이제 쪽박을 차게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게 테슬라의 공매도 친 세력이 38조 원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38조입니다. 38억이 아니라. 네. 테슬라가 테슬라의 호재나 미래가치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게, 이 공매도 세력들은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갈지 몰랐겠죠. 네. 공매도 세력이 몰랐으니까 막 그렇게 막 빌려가지고 막 주식을 했겠죠. 테슬라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민간 우주 탐사나 전기차 사업 등으로 $10 하던 주식이 지금은 엄청납니다만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개인이 살아남는 법, 공매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가장 마땅한 게 뭐가 있을까?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1위 삼성전자, 4위 삼성전자 우. 이게 공매도 세력에 잘 흔들릴 수 있을까요? 공매도 세력이 잘못 들어왔다가 세력화된 개인에게 매운맛을 보고 오히려 주가만 올려주는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이 역으로 돈을 버는 신호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훗날 전래동화를 만들어줘서 진짜 신호를 쓸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쉽게 공매도 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는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공매도 세력이 와도 혹은 아직 뭐 결정이 된 바는 아닙니다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이런 걸로 부담이 되거나 문제가 되죠. 뭔가를 하려면. 근데 이런 위험 부담이나 리스크가 항상 주식은 존재를 하고요. 그러기에 주식 투자하기 전까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고요. 투자를 하신다면 과감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감히 하라는 건 과감히 하라는 거지 뭐 많은 돈을 한 번에 넣으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벼락거지 얼마 전에 설명드렸죠. 가만히 앉아있으니 너도 나도 주식으로 하고 뭐 부동산 하고 해서 수익을 다 봐버리네.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만 벼락거지가 되어 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더니 그냥 거지가 되어 있다. 나머지는 다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예적금으로 넣으면 연 1%나 1% 이하 요 왔다 갔다 그쯤 은행 이자 받으실 거예요. 삼성에 넣으셨다? 배당금만 연 3%로 받으실 거예요. 배당금 아시죠? 배당금은 주식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가 주식 투자한 주주들에게 연에 4회 나눠가지고 그 주에 각 얼마씩 쳐가지고 고맙다 아니면 어쨌든 주식을 사서 우리에게 투자해서 그런 어떤 혜택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연 1% 은행 이자를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삼성전자에 넣으셔서 배당금만 연 3% 받으실 건가요? 배당금만 3%고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쪽에서 수익이 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돈을 어디다 넣어두실 건가요? 예전엔 은행에 넣으면 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나 심지어 작년 투자하기 전까지도 그랬고요. 근데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서 저도 삼성전자에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요. 지났습니다. 그런 시대는. 화폐 가치가 은행에 넣으면 뚝뚝 떨어집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그냥 그 돈은 의자도 안 붙고 이자도 안 붙고 제자리에만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주식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돈이 펄펄 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투자 안 하신 분들은 내 돈은 그냥 푹 묵혀서 진짜 어디 창고에 있는 그런 형국이라 어떻게 창고에 있는 것과 창고에 있어서 일을 하지 않는 것과 일을 하는 거랑 같겠습니까? 펄펄 내가 자는 동안에도 삼성은 엄청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주식을 산 사람들은 삼성과 사업 파트너잖아요. 지금 개인들의 주식 대기 자금이 사상 최대로 몰려 있고 진짜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꼭 잡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돈의 흐름이 이렇게나 좋은데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서 차 떠나시고 손 흔드는 건 조금 아깝잖아요. 할까 말까 결정이 안 되셨으면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결정이 되셨다면 과감히 실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가만히 있는데 돈 주나요? 또 누가 가만히 있는데 정보 주나요? 누가 잘 되니까 넣어봐 라고 하는 게 코스피 10위 안에 들어있는 장기 우량주 아니면 그 10위 안에 있는 우량주 아니면 의심을 정말 해봐야 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기꾼들 많죠. 저도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주식해준다, 좋은 종목 알려준다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본인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우자 고르듯 이성을 고르듯 그렇게 신중하셔야 합니다. 네, 제가 드리는 이 영상과 말씀도 충분하게 개인의 판단에 필터링 하셔가지고 그 마음에 드시는 그 좋은 쪽만 네, 가져가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이 영상이 정말 보시는 한 분 한 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렵게 제가 그 힘들게 살아봤는데 주식을 하는 딱 해보니까 진짜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요. 진짜 네, 답답한 게 되게 많았는데 진짜 점점 더 제가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락장이 오거나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마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정말 편하게 마음 먹고 5년, 10년 혹은 20년, 30년 간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분명히 10년 뒤에 가까이 5년, 3년 뒤에는 지금이 굉장히 저점일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셔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시지 않나요? 네. 유동성 좋은 이 시장을 놓치지 마세요. 떨어지면 사야 하지 않나요? 이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떨어지면 사셔야 됩니다. 네, 오늘 떨어졌으니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다. 내일 또 오르면 어제 살 걸 막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사셔야 하고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고점 사이클이 왔으니 뭐 다음에 사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문가님도 계신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럼 언제 사나요? 만약에 그 다른 고점 사이클이 다음에 왔을 때 그때 제가 한눈 팔다 또 사정이 생겼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못 사면 또 다음 턴에 사야 하나요? 뭐 우리가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심이 쓰셨을 땐 누구보다 빠르게 머리카락이 휘날리게 증권회사에 딱 도착하셔서 딱 주식계좌 만드시고 딱 멋있게 주식계좌에 그 가용 금액 입금하시고 딱 좋은 삼성전자에 입금도 하고 투자도 해보시고 쌓여가는 자본의 행복, 엄청난 희망을 주는 재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하신다면 한 주, 두 주 사셔서 이 경험을 하실 여유가 되신다면 주식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주, 두 주 사셔서 일단 어떤 건지 재미 한번 느껴보시고요. 네. 진짜 추천드립니다. 왜 가만히 계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재미가 없지 않나요? 삼성전자 한 주에 9만원, 3조원 한 주에 8만원 딱 사보셔서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경험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상 시티버드였고요. 영상을 만드는 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는 건 어쩜 당연한 주식의 생리이니 장기 투자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어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뿅.